우리 1번 라이드흐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드흐는 고대의 전차와 차 바퀴라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의 상징으로 우리 일과 삶에서의 이동, 여행, 발전,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라이드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지금 조금 재밌는 게요.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만약에 연애면으로 본다면 소개팅 자리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혼인까지 이어지는 거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그런데 저는 주로 연애보다는 어떤 일이나 사업 전반의 이런 흐름으로 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보신 분이라면 거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카드 배열은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다시 뒤에 4장은 현재에서 미래, 비팅 카드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보고요. 자, 이건 주역 조언 카드입니다. 자, 지금 보기에 우리 여러분은 혈액형으로 치면 A형 같은 O형, 반대로 O형 같은 A형, 또 MBTI로 보면 IN 같으면서 EN, 또 반대도 한마디로 지성도 건성도 아닌 복합성이다 이거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 뒤로 가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 메시지는 이 라이드흐 룬의 이동과 변화의 상징적인 암시와는 다소 아이러니하게 메시지 전반의 핵심 키워드가 안정화 이겁니다. 안정, 재정적 안정, 살림살이의 안정, 그 사이에 중매쟁이가 있다. 매파가 있대요. 자, 아마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여러분께는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갈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라이드가 말하는 이동과 변화는 실제 물리적 지표상의 어떤 변동에 더불어 삶 전반에 불어올 운의 반전 이라는 기운의 역동성을 지시하기 위해 들어왔다고도 보입니다. 왜 제가 안정이라는 단어 하나가 의미 있게 우리 여러분께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우리 여러분이 긴 시간 이 앞에서 직장이든 일이나 사업의 영역 혹은 거주지 등 꽤 잦은 정신적, 물리적 이동이 있어 왔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여러분을 너무 피곤하게 삶을 정말 고단하게 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여행자, 방랑자, 영마의 기질을 아마 기본적으로 타 오셨을 거다. 어쩌면 누구보다 안정을 찾고 정착하기를 원했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됐다. 너무 어려웠다. 왜? 그렇게 계속 변동이 있으면 그게 어렵겠죠. 삶에 대한 열정과 야망이 강한 만큼 그 나 자체가 품은 화력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완지 퀸과 코인 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머무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완지 퀸과 그다음에 코인 퀸, 사업가 아닌 사업가. 내가 직접 이렇게 사업을 딱 일으켜서 한다기보다 남이 내 걸로 내가 가진 무언가로 사업하게 해줘야 풀려요. 내가 손수 나서서 이렇게 쫓으면 돈이 도망갔고 알아서 뒤따라 붙게 가는 그런 형국, 이 변화의 흐름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 물론 돈은 쫓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거다. 돈은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는 거다. 흔한 말이지만 지금 얘기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성향이요.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여러분은 칭찬하면 숨습니다. 추던 춤도 멈춰요. 한마디로 누군가의
내 밖의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일단 아니에요. 채찍보다도 이런 분께는 당근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론 역효과. 말하자면 내 안의 동기, 욕망이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고 또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그릇이 차기 시작하고 성장한다. 그러니 예를 들어 직장이면 한 곳에 장기 근속 어렵죠. 일 잘합니다. 리플레이스 하기 쉬운 인력도 아닙니다. 거의 대체 불가 인력이에요. 어디를 가든 회사에서 인정도 받는데 승진 얘기가 나오면 딴 데 알아봅니다. 왜? 나 여기에 이 이상의 에너지 쓰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딱 정해놓은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 그냥 계속 대리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그동안 쌓은 커리어 메고 다시 딴 회사에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완지 퀸과 쓰리소드. 다른데 이력서 넣는 겁니다. 대장도 권위적인 리더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삼고초려하여 너무 어렵게 그렇게 모신 스승 같은 리더. 섬길 만한 스승이라 제자가 알아서 그림자를 쫓아오듯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오려면 오고 근데 난 솔직히 귀찮아. 부담스러워. 제가 아까 앞에서 사업가 아닌 사업가라는 말을 표현을 했듯이 아마 어딜 가서 물어보든 주변에서든 여러분을 사업가 기질, 그런 체질로 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기 길에 딱 맞는 길에 찾아서면 서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스타와 킹코인,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아래에서 주위에서 사업거리를 만들어 짤랑짤랑 돈주머니 복주머니 채워준다는 겁니다. 일부 직업적으로 실제 과거부터 화물이나 택시, 택배 배송 일을 현재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물류, 유통 쪽 단어 그대로 차 바퀴, 라이드, 자동차든 바이크든 중장비든 바퀴가 계속 굴러야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직종이라면 앞서 언급했듯 내가 이직이나 이사가 과거부터 좀 잦았거나 직업 변경이 잦아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커리어가 힘을 잘 못 받는 이력서가 화려하니까 한 곳에서 오래 있지 않는다는 그 어떤 인식이 나에게는 허점이 될 수 있죠. 남들은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든 회사를 아무리 높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회사나 대기업이나 어떤 관공서라고 해도 그냥 쉽게 들어가고 또 쉽게 놓고 나온다. 지금 6장, 제가 왜 지금 카드를 안 짚고 계속 얘기하냐면 이 6장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여태까지 사는 건 누구보다 정말 공백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항상 바쁘고 정말 치열하고 고달픈데 재정적 실속이 없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와, 저 사람 왜 안 돼? 왜 안 풀려? 저 능력, 저 재능 가지고 왜 자리를 못 잡지? 이해가 안 간다 할 정도로 실속이 없었다. 자, 시점상 그래 썼다,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죠? 여기에요. 지금 기본적인 카드 배열상 중앙의 4장의 메인 카드와 뷰틴 카드가 여러분의 가장 근접한 현재의 기운을 지시한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뷰틴 카드와 중앙의 메인 카드 4장을 보면 근래도 앞서 예의 그런 흐름처럼 3소드와 5소드 뭔가가 또 끊겼습니다. 내가 꼬리 자르고 나왔다. 실제 직장을 나왔거나 기존에 진행하던 일이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3소드와 에이트 오브 코인 그 일을 중단하고 뭔가 새로운 일이나 직업 완전히 다른 분야가 아니라면 기존의 일에 좀 더 심화 과정, 업데이트된 목표 전문성을 더하는 작업, 그에 상당하는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 거래처를 물색하고 금융권 담보대출 등을 알아봤지만 반려, 부결 또는 그런 어떤 실질 자금이 아니라 내가 활용할 임대 물건이나 땅을 부동산을 물색 중이었으나 마땅치 않아 발품만 팔아왔다. 그랬었다. 그래서 그렇게 1과 3 전반으로 넓게 봐도
또 어떤 단편의 구체적 현실 상황으로 이 그림을 봐도 역시 그동안은 너무 오랜 기간 들인 정성에 비해 내 손에 쥔 게 없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상황을 포괄하여 중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게 허송세월이었나? 자, 아니니까 운의 긍정적인 반전이라는 상징 타이틀을 가진 이 타워에서 스타 메이저 카드 사이의 비트윈 카드가 들어왔고, 또 결말에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이 결말 부분에 새로운 야망의 에이스 오브 코인에 이어 인수, 투자, 좋은 수익 전망을 말하는 에이스 코인, 그리고 레노먼드, 가든과 닷, 완벽한 인프라 구축, 안정화 달성이라는 미래 암시문이 따라 붙은 겁니다. 수익화를 시작한다. 이제 짤랑짤랑 복주머니, 돈주머니 제대로 붙기 시작한다. 맨 첫 카드로 들어왔던 내일에 대한 희망, 전망, 좋은 징조,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스타 메이저 카드. 자, 비트윈 카드가 지시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중복입니다. 과거 흐름에서 여러분 일과 삶 전반의 그 모든 잦은 이동과 5소드와 6원즈, 불안정한 변화들은 바로 이 내일로 가까이 다가온 반전 운명의 미래를 위한 인생의 빌드업이었다. 그토록 여러분이 꿈꾸던 어떤 과거의 목표,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닿을 수 있을까 했던 그 별이 내일 여러분 손에 잡힐 거라는 암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끝나지 않을 방황, 안개 속의 길을 잃은데 평생 그랬다 싶을 정도로 지난하게 느껴왔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정확히 맞는 길, 여러분의 목표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지름길로 인생의 인도, 안내를 받아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가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선택이 바뀌었던 거죠.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뭔가 바꿔야 했다. 나라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냐.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아마 움직임이 많았을 거예요. 퐁당퐁당 거의.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운의 반전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트윈 카드의 상징 타이틀이 긍정적인 운의 반전, 딱 이겁니다. 멋있죠? 그리고 다소 갑작스러울 수 있다. 실제 간단히는 금융권 심사 승인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 좋은 입지의 땅이나 건물을 선점, 인수, 계약 성사 등의 행운의 결과뿐 아니라 이후의 수익 전망도 아주 밝은 재정의 안정화를 예견하는 암시의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뭔가 여러분의 일이 PPL처럼 이미 유명한 어떤 대형 커뮤니티, 공중파 등등 특정 네트워크에 소개되면서 인맥을 통해 투자자와 연결이 되는 등 계약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두둑한 수익으로 그야말로 꽂히는,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중매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쵸? 중간에 귀인을 소개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파도 있겠죠. 자, 주역도 찰떡같이 혼인의 카드로 불리는 뇌택 귀매. 상괴는 벼락이고 하괴는 연못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아래 물이 가득한 연못이 있으며, 연못은 기쁨이고 벼락은 떨치는 권위, 놀라움이라 연못 위로 벼락이 번쩍이는 형상, 기뻐서 소리치는 형상으로 누이가 시집가는 모습이 너무 기뻐 벼락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고 전해옵니다. 새로운 창조, 결혼, 확장, 창업,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살림의 상징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포인트가 맞아들고 있죠. 자, 이 카드에 보시면 메시지가 혼인의 카드입니다. 당당하고 차분하게 전진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암모 뒤에 벼락이 번쩍인다. 돈벼락이면 좋겠다. 그죠? 돈벼락이죠, 뭐. 그 벼락이 다른 벼락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돈벼락. 우리 돈벼락 맞을 우리 여러분. 어떤 계약성사, 혼인이라고 비유할 정도의 아주 좋은 인연과의 거래 계약 등등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그야말로 돈벼락 맞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정확히
예감이 듭니다.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자, 그럼 저는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신이 벼락 맞을 확률은 70만 분의 1이며 그것은 상어에 물려 죽는 것보다 약 5배 높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500배나 높은 확률이다.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을 우습게 만드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다. 당신이 태어날 확률은 5조 5천억 분의 1이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오탈라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탈라는 고향, 유산의 상징으로 전통, 계승, 조상과 혈연, 가족, 내가 나고 자란 문화와 터전을 의미하는 룬 문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 이런 의미의 오탈라 룬스톤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카드 배열은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뒤의 4장은 현재에서 미래, 비트윈 카드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봅니다. 이거는 주역 조언 카드고요. 오늘은 요약이 없고요. 그냥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 승진하시네요. 승진. 꼭 직장이 아니라도 뭔가 그렇게 소위 내 몸값이 뛰는 브랜드 밸류가 높아지는 그런 이벤트를 아주 진하게 여러분의 내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대놓고 승진의 카드입니다. 지풍승 주역 카드가 들어왔어요. 꼭 그래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선택의 기로가 말하는 운명적 계시. 바로 그 갈림길의 끝에서 얻을 영예로운 뭔가 결과, 성취, 트렌디한 콜라보 제안, 협업에 관한 오퍼를 받는다. 합격증, 임명장 등의 물리적 증표, 증거를 들고 금의 환영한다. 딱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계속 2괄식으로 먼저 결론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나서 메시지를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 비트윈 카드, 바퀴를 멈추지 마라. 뭔가 계속 돌려라, 계속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어떤 내가 지금 앞에 선택에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을 현재 마주했거나 이미 어떤 선택을 마쳤거나 또 아직 진입 전일지도 모르죠. 모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의 어느 기로 위에서 중요한 선택과 그에 따를 결과를 좌지우지할 감정에 관해 그것에 관해 여러 포인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시점은 각자 상이하니 여러분 상황에 맞게 흐름의 이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기본적인 그런 카드 배열상 과거로부터 현재 흐름을 거슬러 보면 에이스컵과 5 안즈, 명분 있는 싸움, 경쟁, 내가 어느 경쟁에서 그 과정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또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뛰어든 그러면 뚜렷한 의도와 다분한 감정적 명분이 있었다라는 것.
그 무대 자체에, 경쟁 자체에. 근데 그 명분 자체가 또 나에겐 중요한 비밀이었다 라니. 자, 아래는 포원즈. 결국 말하자면 이런 흐름인 겁니다. 지금 이 앞에 4장 비유입니다. 과거 어느 특정 시점 내가 그림 그대로 엄마 품, 퀸컵, 그리고 오탈라. 다시 말해 집, 고향을 떠나 진짜 KTX 타고 소위 상경하여 사업이든 취업이든 내가 여기선 안 된다. 우물안 개구리다. 나가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성공해서 돌아와 정말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인정받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품고 다소 비밀리에 가족이나 부모님 모르게 특정한 경쟁 무대에 뛰어들었다. 도전장을 던졌었다. 라는 겁니다. 출사표죠. 하지만 또 과정은 나아갈수록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어머니라는 존재, 또 고향이라는 것은 가장 깊숙한 향수죠. 늘 그립고 애틋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나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걱정 끼치기 싫은 자식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안부 전화 드려서 나 잘했다, 취업했다, 잘됐다, 합격했다 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을 전해야 했었거나 와중에 닦아주고 살펴줄 사람 하나 없이 곁에 피나는 노력과 눈물 삼키는 시도를 해왔다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퀸컵과 아래 매지션, 메이저 카드. 자, 결국 이 가운데 4장과 비트윈 카드가 여러분의 가장 근접한 현재 에너지를 지시한다 라고 보는데요. 이 2장. 여러분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유전적으로 타고났으며 그 품은 내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과거의 무대가 그 고향이, 집이, 지역이 너무 작았기에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무대로의 확장은 이미 여러분 운명에 예정된 모험의 시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 여러분 왜 10대, 갓 20대의 어린 나이에도 그 일찍부터 대형 기획사를 찾아다니면서 오디션을 보는 그런 가수나 배우 지망생들도 많다고 하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나이와 배경을 떠나 어느 식으로든 여러분이 그렇게 더 높은 과거의 목표로부터 확장된 목표와 꿈을 위해 과거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도망치듯 움직여 벗어난 울타리가 있고 여태 그 비밀의 외로운 여정 속에서 그야말로 밤낮 없이 잠복근무 해왔다. 이겁니다. 잠복근무.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시험을 대비해서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악한 고시원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쪽잠 자가며 학업에 매진하는 수험생일 수도 있고요. 고시생, 그런 경우 또 어떤 사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특정 대기업 등 직장 취업 준비나 승진을 위해 주경야독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결실은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비트윈 카드, 지금쯤 나는 고민이 깊어지죠. 자, 여기서 2가지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2가지 흐름. 만약 아까 언급한 그 비밀, 이 세븐 소드 오브 원즈가 말하는 어떤 그 문 뒤의 비밀이 아직도 비밀이라면, 이 비밀이 아직 지켜져 있다면 이 고민은 혼자 남몰래 하는 고민일 것이고 실제 부모님이 집에서 여러분의 그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차마 내가 말하지 못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 그만 포기하고 고생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 중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밤마다 머리 싸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하나?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진짜 그만두고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일까?
열심히 준비해왔고 노력해봤지만 결과가 번번이 나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이제 애초 뚜렷했던 명분도 무색해졌습니다. 생각은 순간이지만 감정은 구조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놓고 아무리 곱씹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실상 대부분 그 생각의 수고는 계획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국 선택과 실행은 거의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길은 그 길은 이미 구조적으로 성공과 출세로 뻗어 있으며 계획이라는 개별 요소는 여러분의 인내와 부단한 과정에 수없이 지워지고 다시 그려질 밑그림일 뿐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머리와 이성은 여러분이 바퀴를 멈추거나 여기서 그냥 그만 멈추거나 다시 과거 도전하기 전 처음으로 되돌아가기를 수많은 논리와 근거를 대며 종용하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대신 감정적 명분에 집중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거 있죠.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야. 내가 잘 돼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라는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질문. 최초 내가 왜 그 모험과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왜 떠나왔으며 그럼 과연 되돌아갈 명분은 그보다 뚜렷한지 아마 아닐 것이다. 이미 계속 나아갈 것을 선택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으실 것 같지만 만일 아직 내가 이 기로에 서서 선택을 망설이고 주춤하고 있다면 메시지는 그러한 양자택일의 기로 위에서 이성보다는 직관, 논리보다는 내면의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을 취하여 선택할 것을 keeping the wheel on,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슬퍼도 두렵고 외로워도 어머니가 말리고 아내가 정말 이렇게 흰 수건 건네며 포기하라고 해도 항복하라고 해도 지금은 애써 담대히 나아갈 때 계속 전진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그 길 끝에 적힌 진실은 이게 바로 그 진실입니다. 여러분, 나이트 소드와 킹코인, 당신이 발견하고 고안한 연금술은 끝없이 황금을 찍어낼 것이며, 자, 이게 여러분의 연금술이고요. 이거는 그걸로 찍어낸 여러분의 황금입니다. 끝없이 황금을 찍어낼 것이며 화려한 은지 갑옷을 두른 기사가 그 연금술을 사고자 왕의 명령을 받아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다. 동화 같죠? 좀. 그렇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대기업에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능 혹은 이미 완성된 결과물, 연구 결과나 창작품을 거래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한 전략적 제의나 실질적인 협업 제안을 해올 수 있고, 직장 내에서는 전례 없는 대외 실적과 인사 고과에 따른 높은 포상과 승진, 특진, 당선, 취업, 학원면으로는 말 그대로 시험 합격의 영예로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메시지 정확히 그 암시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제가 어떤 콜라보 제안, 협업에 관한 오퍼를 받는다 그랬죠. 이 카드. 합격증, 임명장 등의 물리적 증표, 증거를 들고 금의 환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어떤 선택을 두고 정말 운명의 계시, 선택의 기로 위에서 발견할 꿈의 진실, 막 이렇게까지 묵직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리딩할 때 보통 리딩할 때 생각보다 운명, 숙명 막 그런 깊숙한 뭔가 막 이런 쑥 들어가는 그런 워딩 잘 안 쓰죠. 가끔 요약이나 카드 이름 자체가 그런 거 빼고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에서 그걸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운명적 계시, 어떤 가려진 진실, 아직까지는 여러분 계속 바퀴 굴려야 합니다. 여기 와야죠. 자, 주역 카드 지풍승. 제가 처음부터 전체 카드를 더불어 흐름을 보기는 하지만요, 과연 지풍승, 승진의 카드가
들어왔잖아요.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대로 승진의 카드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이제 날아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자, 이 승괴는 상괴가 땅, 하괴는 바람으로 땅 아래에서 바람이 불고 있으니 땅에 있는 수분이 하늘로 오르게 되고 또한 땅 위의 나무와 꽃과 곡식 등의 열매가 하늘로 여기저기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형상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역시 오르다, 승진하다, 발탁되다 라는 명료한 상징 키워드를 제시하는 주역 카드입니다.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연금술을 탐내는 제안, 제의, 어떤 해외의 어떤 외부의 오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수렴하여 여러분은 이 연금술을 통해 황금을 연신 찍어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탐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이 재능이. 그죠? 그 금을 찍어내는데 연금술이라니.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신이 벼락 맞을 확률은 70만 분의 1이며 그것은 상어에 물려 죽는 것보다 약 5배 높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500배 높은 확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모든 확률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다. 당신이 태어날 확률은 5조 5천억 분의 1이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인구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구즈는 풍요일신 인구의 상징으로 생명력, 풍요와 성장, 삶의 환희를 의미하는 룬 문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요약도 없고 다소 좀 짧게 끊어서 좀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이 인구즈를 선택하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와,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까요? 카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카드가요, 전부 다 메이저 카드라서 제가 놀란 거예요. 메이저입니다, 다는 아니고 얘 하나 빼고는 다 메이저예요. 지금 메인 카드 들어온 게. 야,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로 도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경우가 없진 않은데요.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같아요. 자, 메인 카드 8장 중에 마이너라고는 이 완즈, 심지어 에이스죠. 나머지는 전부 메이저 카드입니다.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타로에는 총 78장의 아르카나가 있고요. 그중 대체로 저의 기준에서는 대운의 흐름을 보는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고 세운을 보는 56장의 마이너 카드에는 다시 16장의 궁정, 코트 카드가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카드에 중장기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그 메이저 카드만 거의 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여러분은 과거 특정 시점부터 이미 인생에 아주 어찌 보면 중차대한 그야말로 10년을 품은 특별한 기운의 파고에 올라타 있고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 중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기본적인 카드 배열은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다시 뒤의 4장 현재에서 미래, 비트윈 카드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보고요. 자, 이건 조언 주역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뭔가
그 10년을 품은 특별한 기운의 파고에 이미 올라타 있고 결정에 다다르는 중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만 지금의 나는, 지금의 여러분은 체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기운의 변화를. 바다가 비에 젖지 않듯 이 굵은 어떤 굵직한 흐름 안에 들어서 있을 때는 어떤 변화나 성장의 지표가 세세히 인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극도로 고통스러운 정체기로 느껴지죠. 자, 과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몇 세이시든 간에 몇 해 전부터 10년 대운의 문이 열렸고, 심지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자신의 대운 주기까지 파악하고 어딘가로부터 그런 얘기, 대운이 시작됐다라고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만큼 잠시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간 대박운, 크게 일시적으로 잘 되는 그런 뭔가의 단편을 지시한다기보다, 말하자면 10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떤 삶의 환경,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현실에 가시성 있는 결과물을 보이고 내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운은 새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오면 신년 운세를 재미로라도 이렇게 보게 되죠. 년 단위의 운, 그게 바로 새운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운이 열리기 직전의 해부터는 감기 몸살이 옵니다. 운이 교체되는 시절, 자연의 계절로 비유하면 딱 지금, 요즘이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여러분은 이미 그 환절기를 지나오셨을 겁니다. 지금 이 카드 흐름대로라면 어제 감기 몸살 앓을 만큼 앓았고, 오늘은 이해와 수렴, 회복의 기간이며 가까운 내일이 진짜 클라이막스,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의 어떤 일이나 사업의 경과에 대입을 좀 해서 그 흐름의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인생을 걸었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야심차게 준비해온 일이나 학업, 사업이 있었으나 여러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들이 뒷받침되어 주질 않아서, 한마디로 재정적 뒷심이 없어서 정말 주변에서 혹은 가족들이 여러분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때론 정말 너 미쳤니? 소리를 할 정도로 생계를 위한 일과 또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위한 일이나 학업을 병행하여 투트랙을 타고 죽기 직전까지 버텨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에 집중할 수 없다 보니 어느 순간 이대로는 양쪽 다 내가 정말 이도저도 안 되겠다, 토끼 2마리 다 놓치겠다 싶어서 뭔가에 올인을 결심하신 하나의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 어떤 유리한 타이밍, 시기적 기회, 아침 뜬 시험 공고나 오디션 등등,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 이 흐름을 놓치면 이제 정말 내 목표를 완전히, 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나의 경쟁률이라 불릴 만한 어느 경쟁에 내가 티켓을 어렵게 구해서, 쉽게 구한 게 아니에요. 어렵게 구해서 참가, 에이스 완즈, 출사표를 던졌고 또 그 경쟁을 치렀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여러분이 이때다 하면서 오랜 꿈에 뭔가 베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그 한 번의 무언가에 내가 모든 걸 거는 마음이셨을 거고, 또 그만큼 또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내가 이제는 꿈이나 목표를 완전히 접겠다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의지로 하나의 도전 과제를 치르셨거나 치르시는 중일 거다, 이런 겁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비전을 따르느라 때로 등한시 되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던 어떤 나의 현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들이밀고, 또 저 한편에서는 이 일이 잘 되어야만 정말 근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혁신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때엔 모두가 지금의 걱정이나 우려, 심지어 때론 원망, 이런 것 대신 나를 우러르고 이해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와 포부를 안고 겨우겨우 지금 중심 잡고 계신 중일 겁니다. 일부는 그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 위에서 가까운 주변인이나 가족들로부터까지 도움을 외면당했거나 때론 잔인할 정도로 비난의 이런 말도 들으면서 수백 번 정신적인 무너짐을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자, 지금 메이저 카드가요. 이거는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 메이저 카드, 0번 풀 메이저 카드, 20번 저지먼트 심판 부활, 이거는 데빌 메이저 카드. 교황, 황제, 선. 볼수록 신기합니다. 어쨌든 황제와 선.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지 몰라요. 내 이 치욕을 언젠간 나의 성공으로 갚으리라 하면서 애써 안으로 속으로 상처를 씹어 삼키면서 입에서 쇠맛 나도록 버티고 걸어왔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뭔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결과와 순간이 현재로 그려지며 또 내일의 계시로 이어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대우는 그야말로 장기전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오히려 현실에 가시성 있는 결과물을 보이고 드러내는 것, 우리가 실제 현실로서 체감할 수 있는 운은 세운의 영역이며, 타로에서는 마이너 아르카나로 주로 세운을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분의 현재에서 가까운 내일을 잇는 자리에 메인 카드에 바로 단 한 장의 마이너 카드, 에이스 완즈, 발명, 유산, 사업이나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 뛰어난 활력, 이런 상징을 가진 1번 에이스 완즈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 암시문 레노먼드에도 유사 상징의 어린이가 들어왔어요. 역시 새로운 시작, 젊음, 순수의 키워드로 인생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업을 암시합니다. 그 새로움을 알리는 소식이나 결과의 통보, 공고가 있을 것. 지금 미래 암시문이 딱 그래요. 이 편지의 내용이 이건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변화, 시작,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의, 세부 내용의 소식이 올 거라는 거죠. 바로 그간 너무나 긴 시간, 정말 다년간 빛을 보지 못하고 겨우 이렇게 내 몸의 반만 간신히 빛에 걸치고서 대체 이게 되긴 되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 사업이 뭐가 이게 움직이고 있긴 하는 건가? 살았나 죽었나? 도무지 그 성장과 변화를 체감할 수 없던 제자리의 일이나 사업이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 가시적인 성장 지표를 그려내기 시작하고, 절반을 가렸던 그 달 그림자가 태양의 빛 전체로 번지며, 이 태양의 빛, 여러분, 선 메이저 카드, 정확해요. 여기 선 자리죠. 내일의 자리. 지금에서 내일. 그 태양의 빛 전체로 번지며 확고한 승리, 명료한 성공, 목표 도달의 징표를 그야말로 양손에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의 전체 암시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운의 클라이막스. 만일 실제 장기간 숨고르기, 내가 도무지 개시를 하지 못하고 숨죽여 준비만 해오던 일이나 사업, 연구 발표나 학업 관련한 목표가 있던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기다리는 결과, 이 어떤 내가 출사표를 던진 특정 경쟁 무대에서 정말 사악하다 하는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 당선, 발탁, 임용, 상장 등 제대로 된 여러분 꿈의 간판을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하게 될 뚜렷한 이벤트, 현실적인 어떤 소식을 담은 사건이 있다는 암시인 겁니다. 자, 지금 이 달에서 태양, 메인 카드, 선 메이저 카드,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이렇게 반반 걸친 여러분의 현재를 보여주는 이 비트윈 카드의 상징 타이틀 또한 정확히 Achieving Clarity, 명료한 달성입니다. 어떤 모호했던 게 이제 명료하게 그 성공 지표가 드러난다,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겁니다.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룬다. 여러분 일과 삶에서
단 한 번도 이 일이, 이 여러분이 하는 어떤 공부, 사업이 여러분이 피 끓는 헌신을 알아주거나 보상해준 적이 없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번 애야말로 주역 가득 보세요. 여러분, 중택태가 들어왔어요. 내가 기뻐 하늘을 날 듯한 감명을 받을 정도의 성과, 그런 성과로서 이거 봐요. 날아오르잖아요. 구름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보답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택태,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면 메시지 좀 보세요. 여기 기쁨의 카드입니다. 단 기뻐하되 기쁨에도 과유불급은 적용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과유불급이래요. 여러분, 기쁨이 과유불급. 자, 태괴는, 상괴는 연못, 하괴도 연못입니다. 연못에 가득 물이 차서 일렁이는 형상을 그립니다. 이 태라는 한자는 말 그대로 팔자주름, 여러분 입구자 위에 법령, 양콧망울에서 입가로 뻗어간 그 선 있죠. 그것이 팔자로 뻗어 있으니 사람이 활짝 웃을 때의 표정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쁨, 크게 기뻐하는 형상의 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기쁨, 기뻐하다, 즐겁다, 모이다, 바꾸다, 통하다 등등의 상징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을 특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인구즈 른도 제가 분명히 삶의 환희라는 키워드 말씀드렸었죠. 그죠? 여러분이 자신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과 가슴 뛰는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룬 문자입니다. 이거 정확히 똑같죠?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너무 기뻐서 팔자주름 막 이렇게 진하게 선 나면서 막 활짝 웃으실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기쁘길래. 근데 과유불급이래요. 너무 기뻐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자중하고 내가 포커페이스가 좀 필요한가 봅니다. 상황상 뭔지 모르지만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신이 벼락 맞을 확률은 70만 분의 1이며 그것은 상어에 물려 죽는 것보다 약 5배 높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는 500배 높은 확률이다.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을 우습게 만드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다. 당신이 태어날 확률은 5조 5천억 분의 1이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공백룬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백룬 보시기에도 아무런 문자도 적혀 있지 않죠. 기존의 것을 깨끗이 비움,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내려놓음, 내면의 비움에 관한 그런 깊숙한 메시지를 그야말로 가득 품고 있는 룬스톤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뭔가 꽉 잡고 있는 게 있으신가 봅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 요약 메시지도 안 할 거고요. 네, 그냥 조금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리딩인데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스케치 수정 멈추고 색칠 시작. 엉킨 실타래 풀기 멈추고 바느질 시작. 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지금 우리 여러분 카드에 왕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죠. 둘 다 여러분입니다. 두 왕을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단편적인 그 상징성으로 좀 놓고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하자면, 검의 왕은 계획파, 다소 이기적이고 이성적이며, 완제의 왕은 행동파, 이타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냉정, 열정, 딱 그거죠. 또 검의 왕이 다소 가식과 권위적인 리더라면, 완제의 왕은 내가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같이 수하들하고 같이 논밭에 뛰어들어 일하는 그런 수장이죠. 의사, 판사라면 기업가이고 농부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는 다분히 이성과 논리보다는 마음과 가슴을 따르는 여정, 그것을 강조하고 계획의 반복적인 수정, 교정, 가위질 멈추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할 때라는, 혹은 그런 시기가 왔다, 올 것이다 라는 암시의 큰 줄기가 전체의 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계획이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죠. 자, 먼저 기본적인 카드 배열은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다시 뒤의 4장은 현재에서 미래, 비트윈 카드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보고요. 이 주역 카드는 조언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라는 건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과 실행이 어렵고 상황이 지체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카드 배열상 앞의 4장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흐름을 이렇게 거슬러 보면요. 스트렝스 메이저 카드와 9컵이 들어왔고, 운명의 수레바퀴 메이저 카드와 7컵 이렇게 조합이 있는데, 우리 왜 그 몸테크라고 하죠. 몸으로 때운다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 왜? 그게 마음은 편하니까 안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나의 꿈이나 인생의 비전을 뒤로 하고, 이걸 뒤로 하고 그야말로 당면한 생존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안도감을 느낍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와 세븐컵, 꿈이란 건 그게 뭐든 불확실하니까 언제나 애증의 무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보장하는 최저 시급이라는 게 있고, 내가 직장에 내 몸과 시간을 갈아 넣으면, 그쵸? 상응하는 보상은 수입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꿈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5코인과 킹소드, 현실을 직시하고 그저 그림은 그림으로 남겨두는 게 아름답다 라며, 다시 킹소드와 7컵, 자조 섞인 혼잣말로 비전을 침묵시킵니다. 다시 그 찜찜함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만들죠. 과거 어느 시점 여러분도 그렇게 먼지 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다만 생계를 위해 전념하며 애써 외면해온 꿈, 목표, 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일 겁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누구나 대개 눈앞에 현실이 재촉하는 돈, 이 돈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꿈의 눈은 점점 시력이 멀어지게 마련이지만, 또 얄궂게도 차라리 아예 이게 안 보이면, 아주 안 보이면 있겠는데, 흐릿한 스케치는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사각지대 어느 모퉁이에선가 갑갑하게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그래, 내가 그 나중을 위해, 내 나중의 꿈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 뿐이야. 5코인, 돈만 준비되면 반드시 할 거야 라면서 어느 지금의 나의 판단이 논리에 부합,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이보다 합리적일 수 없다며 저 안의 알 수 없는 갑갑함에 대해 위안 삼습니다. 기본적인 카드 배열상 여러분의 가장 근접한 현재를 지시하는 이 비트윈 카드, 이 비트윈 카드의 상징 타이틀은 미래 계획의 꿈, 이겁니다. 이라는 상징 타이틀을 가진 비트윈 카드와 중앙의 메인 카드 4장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의 가장 근접한 현재죠. 이 에너지를 보면 여지없이 그 미루어둔 꿈의 계획과 현실의 타협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래에 기조가 바뀌었다. 그림은 그림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그림은 그림으로 남겨두는 게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미래 계획의 꿈을, 그 그림을
그림으로 남겨두지 않고 내가 당장 직접 움직여 행동하고 도전하겠다. 한 칸이라도 색칠하고 한 땀이라도 일단 바느질 시작하겠다라는 의지의 발현 지점이 확실히 근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렇듯 저 멀리 미래 어딘가의 꿈을 위한 혹독한 과정의 시련을 바로 그 언젠가를 기대하여 기꺼이 감내해 왔으나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제자리, 도무지 틈이 안 생겨. 기다리는 때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놈의 타이밍이 안 옵니다. 나는 그 쳇바퀴, 끝없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내가 정말 사자인 것도, 이거 사자예요 여러분, 스트렝스에 있는 사람이 막 조련하고 있죠. 내가 사자인 것도 잊을 정도로 현실에 어떤 문제에 정말 죽도록 발구르며 헌신해 왔는데 벗어나기 위해 구르던 쳇바퀴가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철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구속해 왔다는 진실. 킹소드와 에이스 소드, 이 두 장이 바로 그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존재와 문제를 동일시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명언도 있죠. 나는 문제를 든 왕이지, 이 칼, 이 어떤 문제의 핵심, 그걸 든 왕이지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던 내가 문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진실을 자각하게 되었거나 될 것이라고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검의 왕이 들고 있는 검이 이 문제의 코어라면 그걸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꺼내어 놓기로, 내 밖으로 꺼내어 내 존재와 분리하면서, 문제와 분리했다는 건 뭘까요? 말하자면 내가 준비금, 5코인, 돈이 없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무한대기, 어떤 시작, 시도조차 못했던, 아니 안 했던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그 문제와 별개로 아무 따로 단호히 실행을 결단하고 움직였던 각자의 계기나 시점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점이나 계기가 다가올 거다. 가까운 날,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동안은 내가 때를 기다려,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정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면, 든든한 종잣돈, 자본금이 마련되면 하면서 뒷방으로 미루며 계속해서 종이 닳도록 수정만 반복해오던 무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늘 찔러 한 땀 뜨는 순간부터, 이거 첫 술입니다. 근데 그 첫 술에 첫 땀에 배가 부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한 땀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일과 삶의 막대한 부의 흐름, 그 부의 심장이 깨어난 것이라고 강력한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두 카드의 대표적인 상징 키워드로 얘네를 조합하면요, 그냥 부와 인기, 명성, 명예입니다. 정말 너무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 그 인기에 따라올 부, 돈, 수익, 이게 바로 여러분 당장 내일의 암시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이게 아이디 연동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세 장이, 이게 아이디 연동이에요. 내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내 일과 삶 전반의 자동 동기화가 되어버리면 내가 로그인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전부 문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얘네를 막 연결해서 이거랑 뭐 이게 되면 저게 해결되면 이거, 그렇게 막 엮다 보면 엉키고 꼬이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문제가 되고 엉킨 실타래 풀다가 세월 다 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존재와 문제를 동일시하지 마라.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존재와 문제는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 명언은 정말 명언 같아요. 어느 인생 선배님이 하신 말씀인지 어느 위인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간 그쵸? 여러분 메시지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이 너무 멋지고요. 저는 막
자, 주요 카드 뇌천대장. 이게 들어왔습니다. 굳센 기상의 카드입니다. 과대포장은 금물입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크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거기다 우리 여러분 처음에 이 룬도 공백룬 덜어내고 비우는 담백한 심지와 유연함을 주언으로 전하면서 대장괴는 상괴는 벼락, 하괴는 하늘로 하늘을 움직일 정도로 크게 벼락이 치는 모습이니 이는 앞장서 나서는 리더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으로 강력한 자신감, 권위가 있는, 영향력 있는 진정한 권력을 상징하는 주요 카드입니다. 에이스 소드와도 상통하는 키워드죠. 정복의 정신, 자아의 고향 그런 타이틀이에요. 앞서도 언급했듯 정말 그동안은 우리 여러분이 애써 때를 기다린 만큼 정말 몸과 시간 바쳐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 제대로 된 결실의 때에 이르지 못했었겠지만 이제야말로 뿌린 대로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는, 풍부하게 거두는, 주는 만큼 풍부한 풍요로운 결실로 보상하여 돌려주는 자연의 인과 레노먼드 물고기와 하트, 그 자연의 인과를 그 무엇도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현실에서 직접 보게 될 것. 나도 되네. 일과 삶에 있어 그야말로 농부, 완지킹, 농부의 하비스트 타임, 풍요롭고 막대한 추수의 계절이 목전에 도래했다. 또 중요한 포인트, 그 추수의 때는 당신이 기다린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든 것이다. 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아까 그랬죠? 맨 처음에. 그겁니다. 그런 메시지의 암시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하면서 그 뒤에 그냥 돈이 알아서 그냥 몰려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 하트, 사랑하는 일 하면서 큰 수익 흐름이 따라붙고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거듭날 것이라는 그러한 암시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미래 계획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림을 그림으로 남겨두지 않는 그 진입로에 여러분이 현재 서 계시고 진짜 한 삽만 푸면 여러분이 정말 한 삽만 푸면 한 땀 뜨면 이건 자동입니다. 뭔가 우리 여러분이 그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이것만 되면 뭐만 해결이 되면 나 진짜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무언가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가 덜어내고 내려놓는 순간 일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풀리고 큰 수익을 자동으로 엮어 올릴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면서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요. 여러분 한 삽만 푸세요. 자, 그게 여러분을 정말 스스로 자신의 전성기, 리즈 시절을 창조해내는 어마어마한 성과, 결실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 정확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신이 벼락 맞을 확률은 70만 분의 1이며 그것은 상어에 물려 죽는 것보다 약 5배 높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500배나 높은 확률이다. 그런데 그 모든 확률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다. 당신이 태어날 확률은 5조 5천억 분의 1이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